일단 제가 60이 넘어가니까 저녁 되니까 눈이 침침해서 인공 눈물을 넣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예전엔 제가 좀 말을 좀 해서 원고 없이 막 말을 쓰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말을 하려다 보면 생각이 멍해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원고를 써왔습니다. 오늘 원고의 제목은 왜 중도를 지향하는 노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가 다수가 되었는가입니다. 노년 유니온은 중도를 지향하는 노인들의 자조직입니다. 동성애도 수용하는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은 1960년 이승만 정권의 4.19 혁명과 비상계엄, 1961년 5.16 군사 반란과 비상계엄, 1972년 유신과 비상계엄, 1979년 11.6 사건과 비상계엄,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비상계엄을 겪고 기억하는 세대입니다. 노인들의 기억 속에서 비상계엄은 시민들의 행동과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오고 시민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노인들에게 불안, 공포, 우울증을 유발했습니다. 어제 한숨도 못 잤어. 밤새 비상계엄 뉴스만 봤어. 여기저기 TV 채널을 돌려봐도 겁이 나고 이러다 전쟁이라도 날까봐 너무 불안했어. 저와 함께 활동하는 75세의 정영식 어르신의 하소연입니다. 이전 계엄 시기에 기억이 떠오르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무력감을 호소한 것입니다. 또 다른 노인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나는 이제 어차피 다 살았다. 이제 잃을 것도 없으니 계엄군이 발표하게 되면 내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젊은 세대를 지켜줄 거야 하면서 저에게 국회로 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노년 단체들도 움직였습니다. 노년 유니온, 60+ 기후행동,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노후희망 유니온 등 노년 단체들이 탑골공원에서 시국선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노년 유니온 조합원들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서 노인들이 스스로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 되겠는가 하는 주제로 토론의 이야기 마당을 만들어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도 참가하면서 젊은 세대와 소통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에서 탄핵과 내란죄 수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우려하는 입장. 또 다른 하나는 민주당의 29번에 걸친 탄핵과 입법 독주가 비상계엄을 불러왔다고 하면서 계엄령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좌파나 우파나 모두에게 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법적인 절차와 적용은 공정하게 엄격히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은 법 적용의 공정한 절차, 기회 등이 박탈된 무법지대입니다. 군중 속에서 개인이 쉽게 휩쓸려 마치 주식시장의 법을 마녀 사냥, 광신적 종교운동을 연상하게 합니다. 정치권은 정국을 안정시키기보다는 흑색 선전을 통해 불안을 확산시키고 자신의 권력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법 절차와 근간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로워지고 싶어서 환장한 인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은 정의로워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악마가 되는 존재가 아닐까요? 인간이 집단을 이루는 경우 그런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사회를 지탱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집단화된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악이 깃든다는 전제에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탄핵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정의로워지고 싶어서 환장한 인간들이 많다는 것, 그것들이 법을 뛰어넘어서 린치를 가하려는 욕구에 몸이 근질하다는 것, 그것들을 제어할 법은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주기적으로 누굴 하나 붙잡고 시골에서 개와 닭에게 하던 것처럼 푸닥거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회.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감옥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거나 법 절차가 왜곡될 경우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중도를 지향하는 노인들은 처음에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지만 지금은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가 되었습니다. 노년 유년 어르신들은 계엄, 탄핵을 겪으면서 다수결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와 공동체적 가치와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는 공화주의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화의 원리 없이 민주주의 원리로만 나라를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민주주의는 나쁜 정치체제였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민주주의는 나쁜 정치제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화가 있는 민주만이 좋은 정치체제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과 몇 가지를 좀 같이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관의 취업 제한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 및 국회의원 급여의 중위소득 하향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계엄과 탄핵 사건을 겪으면서 노인들이 꿈꾸는 세상을 한 세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이 세 가지 바람 안에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바라는 세상은 단순히 노인들에게만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사회입니다. 안정된 사회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사회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노인들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를 바랍니다. 이것은 노인들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둘째, 법치주의를 더 확고히 해서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원합니다. 비상계엄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어떠한 이유로도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치가 굳건한 사회야말로 노인들이 자식과 손주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세상입니다. 셋째, 세대 간 사회적 합의 기구를 상설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세대 간 교류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서 상호 이해를 돕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용어 사용을 줄이고 나이와 경험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의견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세대 간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시도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혼란한 정치 상황은
세대 간의 대화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60을 넘게 살아오면서 느낀 거는 저는 평생을 진보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진보 사람들이 항상 뭘 얘기하냐면 선거에서 질 때마다 노인 때문에 졌다. 그래서 노인들의 투표권 박탈해야 된다. 노인들 빨리 돌아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진보면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여기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좀 많구나.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저 누워서 유튜브 같은 거 막 봐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막 불나잖아요. 입시 공부해야 되는데 막 유튜브 보면. 예, 그러면 그 아이한테 당장 야, 안 일어나? 빨리 공부해.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이들하고 공감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그래,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너 되게 좋다 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 노력, 그걸 통해서 사실은 그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치유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 진보 보수와 갈등과 관련해서 나 이외의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나라도 내가 진보지만 난 보수 쪽에 있는 어르신들을 좀 조직해야겠다 해서 제가 사실은 그때 2012년도에 초기업 노조를, 그러니까 청년 유니언하고 저희 노년 유니언하고 노조를 만든 거예요, 처음에. 그게 아마 시발돼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대학원생 노조, 무슨 노조, 무슨 뭐 이런 게 계속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저희 노년 단체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진보 쪽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쪽에 은퇴하신 분들이 저를 벤치마크해서 그걸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의 단점은 이분들이 평생을 민주화 운동하고 노동 운동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년에 돼서도 노인 운동 뭐 이런 것보다 자기는 민주화 투사, 정치 투사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거를 현실에 투여해요. 투여하면 할수록 뭐냐면 자기 확증 편향에 딱 매몰돼서 반대쪽 얘기 아예 안 들어요. 저번에 저희 이번 탄핵 그 사건 때 시국선을 그 탑골공원에서 했는데 다 이제 그런 진보단체들이, 노년단체들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거기 급식하는 어르신들이 모여있어요. 그 허경영이 이제 거기서 무료 급식 하거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데 그 어르신들 줄 서 있는데 어르신들이 막 항의해요. 막 저 새끼들 뭐 빨갱이들 빨리 가야지. 그거 제가 보기엔 그거 뭐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달려들어서 멱살 잡고 같이 싸워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우리 그 노년 유니언의 어르신들은 나랑 생각이 달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것들을 우리 목표, 그래서 수용성이 넓은 노인이 되자라는 게 모토고, 그것 때문에 동성애는 사실은 찬성하지는 않아요. 찬성하지 않는데 인정을 하는 거죠. 예. 왜? 그거 하는 사람이 있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동성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옛날에도 마음에 안 들어도 새끼야 호족파 나가 뭐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노인분들이 자기만 손해더라 이런 건 이제 아시니까 동성애도 이제 인정하는 거고, 안락사도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기운이 많은데 그것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인정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나하고 다른 목소리들 있잖아요. 그거를 단순히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럴까라고 한번 좀 듣는 사회 문화, 그런 노년, 그런 청년. 예, 최근에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는 탄핵을 찬성하든 탄핵을 반대하든 이쪽 진영에서 결국은 청년 세대하고 노년 세대가 약간 접점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4050 세대가 좀 이렇게 포위되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사회를 원하고 있고, 저도 아까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니까 특히나 저도 사회복지사거든요. 네, 저도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더욱더 정치적인 확증 편향에 이렇게 잡히지 마시고 나랑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주고 이렇게 다독여주는 그런 멋진 우리 사회복지사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